한국인 한 사람이 1년에 마시는 커피의 양은 다름 아닌 428잔. 하루에 한 잔 이상 마시는 셈이며 커피 소비가 늘어나면서 개개인의 취향도 세분화되는 추세이다. 농부의 발작 소리를 듣고 자란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듯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면 상태가 좋아지고. 그러나 정작 국내에서 커피나무가 자라고 커피콩이 재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몇이나 될까? 여기 공무원 생활을 뒤로하고 귀농을 해 커피 농사로 성공 신화를 쓴 남자가 있으니 커피를 아주 엄청 사랑하고 커피에 푹 빠져 있는 바리스타 커피농부 엄기용입니다. 귀농인으로 향긋한 제2의 인생을 펼쳐나가고 있는 엄기용 씨를 만나보자. 두 번째 명함의 백승일입니다. 자, 여러분, 은퇴 후에 나도 한 번쯤은 시골에 가서 농사나 짓고 살아보자 이런 분들 되게 많으신데요. 그러나 이 귀농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들어왔다가 낭패를 당하신 분들이 되게 많다고 하는데요. 오늘 만나볼 주인공은요, 은퇴하기도 전에 미리 귀농 준비를 철저하게 해가지고 귀농에 성공하신 분이 계신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분이 어떻게 무엇을 해서 성공했는지 저랑 같이 한번 만나러 가보실까요? 자, 가보시죠. 두 번째 명함을 새긴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이곳은 그야말로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기로 소문난 경기도 가평. 다름 아닌 이곳이 주인공의 일터이자 집이기 때문인데. 그런데 난데없이 비닐하우스 안에서 정체 모를 향긋한 내음이 코끝을 찌른다 했더니 아니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우리 두 번째 명함의 백승일입니다. 예. 바리스타 커피농부 엄기용입니다. 엄기용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야, 지금 들어오는데 예. 커피 향이 취해가지고 제가 지금 한 그릇을 들어왔는데 지금 이게 커피인 거죠, 지금? 그래요? 예, 지금 내리고 있으니까요. 네.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네. 대체 왜 여기서 한가로이 커피를 내리고 계신 건지 궁금하기만 한데 에헤, 우리의 백승일 MC 어째 먹는 것 앞에서 잠시 본분을 잊은 것 같네요. 자, 커피 다 내렸습니다. 네. 한번 드셔보시죠. 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귀한 커피를 제가 또 이렇게. 향이 되게 좋고 엄청 진합니다. 커피가. 그래요? 네네네. 야, 선생님, 그래 원두가 지금 어디 겁니까, 지금? 이 커피 원두는 아라비카 종인데 네네네. 저희 농장에서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아, 그 원두가 지금 여기서 자라고 있다고요? 예. 이 농장 안에서요? 예. 한번 가봅시다. 우리나라에서 커피나무가 자란다? 눈으로 보기 전에는 도통 믿기 어렵던 찰나. 눈앞에 떡하니 나타난 이것, 커피나무들이다. 야, 신기하다. 참, 이게 지금 커피입니까? 예, 그래요. 이 커피입니다. 아, 그래요? 이 아라비카 종인데. 네네네. 예. 아, 저는 커피를 먹기만 먹어봤지 이렇게 나무에서 자란다는 걸 처음 보거든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네네네. 볼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죠. 그렇다. 바리스타, 즉 커피 전문가이자 커피 농부가 바로 엄기용 씨의 두 번째 직업이다. 어찌 보면 이게 좀 작은 체리 같거든요. 네. 이게 그냥 이렇게 맛도 한번 볼 수 있습니까, 이거? 그러면 맛볼 수 있죠. 야, 이게 먹어보니까 달달하면서 네. 이게 뭐라 그럴까? 파프리카. 예. 파프리카 지금 그런 맛이 나거든요. 단맛, 네. 아주 당도가 높은 편은 아니지만 네. 달달한 맛이 이제 나죠. 맛있네요. 이걸 이제 말려가지고 이제 그렇죠. 커피를 이제 쓰는 거죠. 말려서 이제 그 껍질을 떠서 벗겨요. 이제 전 과정은 또 저기 설명을 한번 드릴 수 있어요. 묘종을 키워가지고 이렇게 키우고 있는 거고요. 묘종에서. 하지만 어떻게 한국에서도 커피나무가 자라고 커피콩이 재배될 수 있다는 건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보통 커피 하면은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콜롬비아나 그런 데서 좀 생산이 많이 되거든요. 우리 한국에서도 이게 재배되는 게 이게 현실적으로 좀 가능합니까? 사실상 불가능해요. 이렇게 노지에서는 불가능한데 네네.
현지하고 같은 여건을 최대한 만들어주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엄기용 씨가 기르고 있는 건 커피 종류 중에서도 전 세계 원도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아라비카인데 열대 지역 식물로 평균 기온 15도에서 24도에 우기와 건기가 구분된 곳에서 생육되는 게 보통이기 때문에 늘 공기 여과 장치며 하우스 3중 보온, 인공 강수 장비 등을 통해 최대한 그 조건을 맞추려고 애쓴다. 또 그의 남다른 열정과 노력 또한 커피 재배 성공의 비결 중 하나라 할 수 있겠다. 그런가 하면 엄기용 씨가 이곳에 정착을 하게 된 건 지금으로부터 4년 전. 그럼 얘는 비타민 나무. 와,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이거 제용물로. 지금 이게 보니까 이거 돌나물 같은데? 그래. 돌나물을 안 해. 돌나물 맞죠? 돌나물 안 해. 이거. 제가 나무를 좋아하거든요. 예, 이거 완전. 이거는 그래. 지금 미나리. 그 미나리네. 미나리 맞죠? 맞아요. 미나리 맞아요. 네, 이곳 농장에는 커피뿐 아니라 수박, 참외, 캐모마일 등 참 다양한 종류의 작물들이 크고 있는데 그래. 아니, 여기 와서 보니까 쌤, 저는 커피하고 포도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종류 식물들이 되게는 좀 많이 심어놨네요. 많이 심었죠. 네. 여기는 체험 농장이기도 하고 농촌 교육 농장이에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오면 여기 와서 다양한 그 식물들을 접하면서 이게 학습도 할 수 있는 그런 생태 학습장으로 활용이 되고. 이곳 엄기용 씨의 농장은 체험 농장이자 농촌교육 농장으로도 활용되는데 물론 다른 농부들처럼 수확을 목표로 하는 포도나 우렁이를 이용하여 유기농으로 재배하는 쌀 등의 작물도 있지만 자연과 농촌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농장 곳곳이 설계되어 있다. 특히나 커피처럼 평소 생육 과정을 볼 수 없는 작물의 경우는 체험객들로부터 인기 만점. 매일 먹고 마시는 그런 음료들이지만 그게 자라고 성장하는 과정이라든지 그런 자연과 더불어 어울리는 과정을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그걸 알려줌으로써 함께 친해지고 그거를 활용하는 방법, 극대화시키는 방법, 또 활용해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유용하게 쓰는 방법 이런 것을 이제 찾아나가자라는 생각 때문에. 오후가 되자 갑자기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하는 오늘의 주인공 엄기용 씨. 잠시 후 낯선 차량들도 마당 안으로 들어오고 사람들까지 줄줄이 들어서는 모습인데 AD 500년경 또는 6년의 7세기경 알고 보니 적도 지방에서만 볼 수 있었던 커피나무를 직접 가꾸며 볶고 갈고 내려먹는 유일무이한 커피 테마 농촌교육 농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전국에서 많은들이 찾아오고 있는 상황. 씨앗이 나와요. 자, 이걸 보셔야 이 커피를 다 보신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거 보지 않으면 안 돼요. 자, 이렇게 아이들이 커피 마시는 게 아니고 오늘은 커피에 관한 모든 걸 직접 체험해보기 위해 서울에서 방문객들이 찾아왔다.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 해가지고 같이. 세윤이가 한번 맡아봐봐. 커피 냄새가 났어? 부끄러워. 가운데다가 물을 떠입어요. 그러면 물이 낙차해서 패이겠죠. 패여서 두꺼운 부분이 파헤쳐져요. 그래서 지금 3인분 30g을 넣으면 3잔분을 뽑아내도록 돼 있어요. 그럼 내려가지고요. 커피 농부 엄기용 씨의 안내에 따라 드디어 커피를 직접 내리는 데까지 성공한 사람들. 과연 이들은 이런 색다른 체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같이 엄마랑 만들어보고 함께 마셔도 보고 또 구경도 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다현이 이거 재밌었어요? 네! 아, 재밌었어요? 이뿐이랴 아이들에게는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자 여기가 어디지? 저로 도망갔잖아. 도망갔어. 여유로운 일상까지 선물해주는 곳이니 금상첨화가 따로 없다. 보고 싶어요.
그리고 들어가서 올챙이 만 마리 잡을래요. 안녕히 계세요. 그렇다면 엄기용 씨는 대체 어떤 계기로 귀농을 하고 커피 농사를 짓게 된 것일까? 선생님 그럼 첫 번째 명함으로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저는요. 네. 공직 생활만 33년을 했습니다. 공직 생활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좀 어떤 공직 생활을 하셨어요? 예, 구리시청에서 예. 공무원을 했는데요. 야, 예. 시청에서요? 네, 그렇습니다. 예. 와. 20대부터 50대까지 무려 30년을 넘게 어찌 보면 선망의 대상이자 인기 직업인 공무원 생활을 했던 주인공. 하지만 정작 본인은 오래전부터 남몰래 귀농이라는 꿈을 키워오고 있었다고. 이야, 그럼 33년이면은 그럼 정년 퇴직하신 겁니까 그러면은? 그렇지 않고요. 네. 저는 그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명예퇴직이요. 정년 2년 남겨두고 네네네. 명예퇴직을 했는데 네. 한 살이라도 더 네. 빨리 이렇게 임학을 시작하는 게 좋겠다. 네. 정말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이제 그런 게 하나 있었고요. 네. 또 하나는 후배들한테 박수 받아가면서 나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미리 준비해가지고 예. 이렇게 나왔습니다. 58이라는 나이에 귀농을 선택한 그 귀농을 앞두고 어떤 준비들을 했을까? 제가 이제 귀농을 진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한 거는 한 5년 정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고 가장 먼저 커피 전문가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하는 건 기본. 집 베란다에서 미리 커피 나무를 키워보고 하와이 커피 농장에 직접 방문해서 현지 커피는 어떻게 관리하는지 배우는 등 여러모로 애썼던 엄기용 씨다. 자, 그러면 귀농을 하면 무슨 교육을 받으면 되겠나 이렇게 쭉 봤더니 이제 산림교육원에서 이렇게 생활목공 과정, 그리고 또 이 커피나무를 키우려고 그러면 정묘 과정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일주일짜리.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녔고요. 그리고 퇴직하자마자 바로 퇴직은 뭐 그 다음 주부터 이제 귀농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귀농귀촌 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렇게 받아야 되니까 이제 뭐 그거 시간도 채울 겸 돌아다니며 배웠는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유익하더라고요. 네, 그럼 저도 귀농을 좀 하려면 좀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그래요? 네. 예. 귀농귀촌이야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돈 있으면 뭐 돈 가지고 하면 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농업인이라는 자격 조건을 갖추면 정부 지원 혜택이라든지 이런 걸 받을 수 있어서 네. 훨씬 더 도움이 되죠. 농업인으로 인정받으면 농지구입 시 취득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은 물론 법률상 농가주택 건축,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등의 감면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유리한데 그렇다면 농업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어떠한 조건이 필요할까? 첫째, 농지의 경우 1000제곱미터 이상, 비닐하우스와 같은 시설의 경우 330제곱미터 이상을 경작하는 자여야 하며 둘째,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여야 하고 셋째,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요즘에 그 젊은 층도 그렇고 좀 나이 드신 분도 그렇고 좀 귀농을 좀 준비하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좀 그분들을 위해서 좀 꿀팁이라고 할까요? 좀 어떻게 준비해라. 제일 중요한 게 이렇게 귀농 온다 그러면 땅 먼저 사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러지 말고 자기가 내 적성에 맞고 흥미 관심이 있는 어떤 테마가 있을까. 내가 뭐 동물을 좋아하면 동물 쪽으로, 네네. 뭐 식물을 좋아하면 식물 쪽으로. 그러면서 취미생활처럼 잘 할 수 있는 테마를 하나 선정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거에 맞는 땅을 구입하고 이렇게 해야지 땅 먼저 사놓고 거기다 맞추려고 그러면 실패할 확률이 많아요. 체험객들이 모두 돌아가자 또다시 팔을 걷어붙인 엄기용 씨. 이번엔 커피나무가 아니라 7, 8월에 갈자색으로 익으면 수확하는 포도나무와 씨름 중이다. 포도 꽃이 이렇게 나오는데 포도 꽃 옆에 이렇게 이제 옆에 격가지가 하나 나와 있거든요. 얘를 제거해주지 않으면 이게 포도 송이가 되질 않아요. 상품 가치가 떨어져.
바람 불으면 이 가지가 다 찢어져요. 향미가 좋고 과즙이 풍부해 여름철 인기 과일로 손꼽히지만 키우는 데는 영 손이 많이 가는 이 포도나무들은 사실 엄기용 씨에게 사연이 있는 나무이기도 하다. 한때 초심자의 패기로 도전했으나 보기 좋게 실패했던 농작물이었기 때문. 글쎄 뭐한 80%, 뭐 90% 이런 것 같아요. 한 10% 정도만 남고 참 막막하더라고요.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묘목 파는 분한테 전화를 딱 했죠. 선생님 이거 커피는 저 포도나무 사다 갖다 심어놨는데요. 이게 잘 자라다가 왜 싹이 하나도 안 나요? 그랬더니 아이고 그거 다 얼어 죽었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엄 선생님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다 그러면서 농부가 되는 거예요. 여기 3, 40년 농사 지은 분들도 가끔 그래요. 또 사다 심고 이렇게 또 가꾸시고 하다 보면 알게 돼요. 그 후 먼저 귀농한 선배들의 말을 따라 천천히 인내를 가지고 다시 시작한 그. 귀농하든지 귀총을 하든지 서둘러요. 왜냐하면 특히 과일나무 같은 거는 바로 열매를 그 해보고 싶고 늦어도 그 다음에 보고 싶어서 큰 나무들을 막 심고 그러거든요. 서두르면 안 되겠구나. 그 어른이 선배님이 말씀하는 말이 그대로 맞구나. 엄 사장 너무 서두르지 마. 서두르는 것 같아. 그런데 그 말이 그대로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말이 안 들었는데 조금 벌써 이제 4년 차 되다 보니까 그 얘기가 그 선배님들 얘기가 바로 와서 닿는 거예요. 경험보다 값진 스승이 없다고 했던가. 시행착오 끝에 시간이 흘러서야 비로소 얻고 알게 된 것들이 많은 그다. 그리고 따가운 햇볕이 한풀 꺾인 시각. 또다시 무언가를 꺼내와 요란스레 시동을 걸더니 예초기를 어깨에 메고는 농장 곳곳을 돌아다니며 잡초를 베기 시작하는 엄기용 씨다. 일이 끝이 없어요. 돌아서면 또 생기고 돌아서면 또 생기고 그래서 이게 쫓아다니다 보면 하루가 가는 줄 모르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루가 가거든요. 내일 아침에 또 일어나면 오늘 일할 만큼 또 지속돼요. 도시 생활과 달리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농촌 생활. 이제야 겨우 한숨 돌리는 시간인데 커피네. 아내가 어찌 알았는지 남편이 가장 좋아하는 커피 한 잔을 내왔다. 내가 사랑하는 커피가 왔구나. 커피와 함께 농사일의 고단함을 잠시 잊는 엄기용 씨. 본인의 농장에서 직접 키운 커피를 마시고 있자니 이 맛에 귀농했나 싶다. 풀이 너무 자주 나는 것 같아. 돌아서면 나죠. 이렇게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게 커피 한 잔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순식간에 여기 짐도 싹 다 했어요. 덕분에. 맨날 일만 하고 그래도 좋은가 봐. 이제 옛날에 그런 일하는 즐거움. 사모님은 농사일 안 도와주세요? 나는 귀농을 했고요. 아내는 귀촌을 했어요. 그 사람 적성이 차이일 것 같은데요. 나는 하루 종일 그 농촌 일을 해도 아침 새벽 뭐 5시에 일어나가지고 밤 10시, 11시까지 일을 해도 지칠 줄 모르고 재미있거든요. 그런데 아내 같은 경우는 도시형 인간이라서 그런 이 농촌 일이라는 이런 것들을 오랜 시간 못 해요. 그래서 이제 자기 좋은 일, 도시형 일 이런 것들을 이제 시골에 와서 전원생활을 하면서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귀촌이죠. 저는 일단 거주지는 여기 시골 가평에 와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지만 저는 구리에서 도시에 살던 일을 다 그대로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차 끌고 나가서 도시에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일, 취미 활동도 하고 아이들 가르치는 일도 하고
또 뭐 제가 배우고 싶은 거 배우고 이제 그러면 살다 보니까 크게 뭐 시골 생활이 이제 적응이 안 되고 그런 건 조금 작아지더라고요. 그 폭이 좀 작아지더라고요. 그래갖고 살만해요. 그야말로 한 지붕 아래 부부의 동상이몽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귀농을 잘하는 방법 중 하나일 수 있다. 혼자 결정하고 따르도록 하는 것보다 가족 구성원이 충분한 의논과 합의를 거친 후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 주었기 때문이다. 함께 농사를 짓지는 않지만 그래도 같이 내려와준 아내가 고마워 기꺼이 농장 명의를 아내 앞으로 해준 주인공. 그런데 농사일이 싫다던 아내분, 혹시 오늘은 큰맘 먹고 일손이라도 거두려고 하는 건가요? 진짜 상추도 뜯고 농사에 취미가 생기신 것 같은데요? 상추 뜯어서 삼겹살 싸 먹으려고요. 시골에 살면 이런 게 조금 좋은 것 같아요. 상추 내가 무농약으로 농사 져서 이렇게 뜯어서 저녁에 삼겹살 먹는 게 좋고 이렇게 하얀 진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뭐 의사들 얘기로 뭐 한감정이 하는 거래 잘 모르긴 하지만 좋대요 이게. 전체가 한 1,700평 정도 되는데 제가 유일하게 흥미 갖고 제 마음 쏟고 제가 먹고 하는 건 요 정도. 한 3평 정도. 여기는 제 공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요거 뜯을 때가 제일 행복해요. 강요하진 않되 아내가 점진적으로 적응하고 좋아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 남편 엄기용 씨가 낸 아이디어. 꼭 소나무띠 쏟아지는 소리. 이런 걸 안 쓰고. 또 그런 남편의 배려를 잘 알기에 밭에서 갔다 온 싱싱한 채소들로 건강한 밥상을 뚝딱 차려내는 아내인데 상추 말고도 고추, 뽕나무 잎 등 직접 길러서 먹는 게 많네요. 요거 고추 가을에, 그다음에 뽕나무 잎은 봄에, 이거는 요번에 한 일주일 전에 미나리하고 돈나물하고 물기치 담은 거예요. 남았었네. 남았어. 많이 2통 다 먹거든. 텃밭에다 햇빛 보고 자라잖아요. 저 맑은 공기, 햇빛 이걸 다 마시고 자란, 그러니까 자연 상태로 자란 게 우리 몸에, 사람 몸에 가장 건강에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나도 저 풀처럼 나무처럼 건강해지는 느낌이 팍 들어요. 그래서 기분도 좋아지고 간이 맞았으니까. 우리가 음식을 싱겁게 먹으니까, 그러니까 짜지 않게 먹으니까 좋아. 밖에서 먹는 거 너무 짜갖고 먹고 나면 막 물만 너무 먹고. 하나 하고 싶은 건 뭐냐면 흰색 꽃 민들레, 토종 민들레래요. 그거 저번 얘기했던 거 그거 해가지고. 그거 지금 이제 씨앗 얻어왔거든요. 그거 이제 다 뿌려가지고 우리 집은 이제 흰색 민들레 꽃 많은데. 그래서 그거 한번 이제 내가 해보려고. 그런 거 하니까 좀 재밌는 것도 있긴 있어. 시골 사는 게. 내가 키워줄게. 알았어요. 아내 역시 이제는 제법 농촌 생활을 즐길 줄 알게 됐네요. 다음 날 새벽 5시부터 일어나 활동을 시작하는 우리의 주인공 엄기용 씨. 눈 뜨자마자 향한 곳은 다름 아닌 커피나무가 있는 비닐하우스인데 요리 보고 조리 보며 아침 눈인사를 건네는 건 물론 오늘은 특별히 아침부터 시원한 물줄기를 뿌려주느라 여념이 없는 모습이다. 꽃이 막 피는 시기고요. 끝부분 수확하는 시기예요. 지금 이렇게 핏빛을 이렇게 물들었잖아요. 핏빛으로 물들으면 이게 이렇게 수확을 해줘야 되는 그런 시기죠. 그래서 이렇게 꽃 필 때 약간 습도를 좀 높여주고 비가 오는 상태로 만들어주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이뿐이랴 키우고 있는 자식 같은 작물이 커피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확철을 앞두고 자두나무, 포도나무 등 여러 작물들을 돌보느라 아침부터 부산할 땐 고양이 손이라도 빌리고 싶은 심정인 그다. 여기는 공기도 너무 맑고 해도 쨍쨍 나고 그러니까 낮 시간에는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한 5시, 지금 같은 경우는 한 5시 전후에서 좀 밝아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그때 나와가지고 이렇게 햇빛이 없을 때 농사일을 다 하고 아침 먹기 전에 거의 다 끝내요. 그런데 도시보다 더 바쁜 농촌에서의 새벽 일이 끝나기 무섭게 이번엔 또 다른 일로 분주해진 엄기용 씨. 오늘도 서울에서 체험객들이 많이 찾아오기로 되어 있어 이처럼 서두르는 것인데 잠시 후 드디어 기다리던 버스가 도착했다. 오늘 찾아온 이들은 바로 서울 농업기술센터 귀농기촌반 수강생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저는 바리스타 커피농부 엄기용입니다. 귀농 4년 차예요. 안녕하세요. 네. 어느덧 귀농 선배가 되어 다른 시니어들에게 솔직한 귀농 생활을 전할 수 있는 강사로 거듭난 엄기용 씨다. 제가 여기서 무슨 일을 하고 사나 한번 둘러보시고 커피 한잔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 안에 들어가셔서 체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작은 그 커피나무 한 그루 가지고 2번째 명함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그 좀 막연할 수 있지만 그걸 계속해서 계획하고 구상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요. 누구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거, 적성에 맞는 어떤 꿈을 꿀 수 있다면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공무원에서 바리스타 겸 커피 농부로 인생 2막을 화려하게 펼쳐나가고 있는 엄기용 씨. 엄기용 씨의 활기차고 당당한 인생 2막을 응원합니다.